행사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최대한 옆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언론 홍보팀장 홍병곤입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원 광명시장님의 모든 말씀 및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응답, 회회,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원 광명시장님의 모든 말씀 및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하고 우리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난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뭔가 또 다른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명 언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3주년 기념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절반은 코로나와의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이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전장이라 여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광명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헌신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K방역은 위대한 광명 시민의 승리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 위기를 극복해냈듯이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우리 삶과 도시를 바꿔갈 것입니다. 민선 7기 광명시는 지난 3년 동안 공정, 공감의 가치로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3년 전 취임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시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500인 원탁 토론회, 협치 추진단,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청년 수기 예산, 공론화위원회 등 정책의 입안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는 자치분권, 청년정책, 기후위기 대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시민과 함께 일하는 대표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2020 지방자치 경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청년과 함께 만든 청년공감정책은 청년 친화도시 평가대상,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사 최우수상 등 5관왕의 상을 수상했고 기후위기 정책으로 경기환경대상,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지자체 부문 단독 수상에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상, 우수상 등 복지 분야 5개 상을 달성하며 광명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버팀목으로 든든하게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온 결과는 우리 삶 곳곳에서도 다양한 변화로 일어났습니다. 우선 안양천이 달라졌습니다.
안양천은 광명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기에 안양천 시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양천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안양천 시민공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방역 쉼터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안양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 8개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안양천을 명소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향후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생활 SOC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광명 시민인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삶의 질을 누려야 하기에 지난 민선 6기에서 계획했던 평생학습원과 연소도서관, 한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여 시민의 공간을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아직도 생활 SOC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SOC 시설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중축하고 시민운동 지하주차장, 광명동초 학교 복합화 사업 등 우리의 공공자산을 복합화하여 시민 편의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자치와 시민참여 문화가 더 확산되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시민에게 있습니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우뚝 서도록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은 주민자치 해로 지정하고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광명의 청년과 청년 정책은 더욱 빛났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청년들을 위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청년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50인의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청년 정책의 깊이를 더하는 토론의 장을 열고 50억의 청년수기 예산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청년들이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활동과 협업을 지원하는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 등을 구평사수 자리에 지어져 이제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광명 시흥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와 한 2주거 공공주택지구에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주택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200호의 청년주택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광명은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의 선도도시가 되었습니다. 광명시는 수도권 지방자치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발빠르게 기후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사형 에너지 혁신 등 총 3개 분야 55개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시민 여러분과의 협업으로 하나하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넷제로 에너지 카페, 10-10-10 캠페인, 기후에너지 강사 등 시민들이 기후의병이 되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에코디자인 소재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순환 경제의 전환도 선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벽이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달 시민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광명 사거리와 철산역 인도에 놓인 가로 판매대를 정비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에 오랜 기간 소통과 대화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상생을 위해 가로 판매대 정비에 동의해 주신 점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과 업체 등 1,000만 원의 채무 보증과 이자를 지원해주는 영업점념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광명사랑화폐 발행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력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6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했습니다. 총 120억 원의 예산으로 1,9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와 공정의 활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개척에 앞장선 결과 약 70개소에 했던 사회적 기업이 12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쌓았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쌓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광명 핀셋 지원 발굴단을 구성하여 복지 공동체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시립 철산 어린이집과 구름산 어린이집 그릴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의 교육 환경도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 도덕산 어린이 체험 놀이터로 주말에 주민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65세 이상 무상교통 사업도 실시할 것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평생 교육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다목적 체육관, 교육협력지원센터 등 학생들이 언제나 동등한 교육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은 졸업생의 90%가 취업에 성공하여 신산업 분야의 인적 자원을 탄탄히 쌓아가고 있으며 이곳에 30%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전 시민의 평생학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 도시를 선언하고 새로운 평생학습을 건립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광명시는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와 평화도시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문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조성과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여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체육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광명동굴은 평화의 동굴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일제 수탈의 아픔에서 벗어나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광명동굴 주변에 평화의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광명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에 서 있습니다. 구름산지구와 한이주구 개발, 뉴타운과 재건축, 철산한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영역 등 도시의 가치를 키워갈 많은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 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한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 자족도시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올 하반기 착공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의 중요한 미래 자원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2조 2,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앞 17만 평이 들어서는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최고의 자연주의 테마파크를 조성해 광명시의 관광산업을 이끌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이뤄낸 광명의 성장은 온전히 미래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이 있는 첨단 미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목감천 수번 공연과 생활권변 중앙공원을 비롯한 여의도 면적 1.3배의 녹지공원은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문화시설과 생활 SOC시설 기반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과 KTX,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등 서울 도심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수도권 경제를 움직이는 교통의 경제교통 중심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과제입니다. 광명시는 올해를 탄소 중립의 원년으로 삼고 순환 경제로 도시의 틀을 바꿔 가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지속 가능 경영 기준인 ESG를 행정에 도입하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탄소 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해 녹색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명시는 올해 시개청 40주년을 맞습니다. 15만 명의 서울의 배후 도시로 시작한 광명이 어느덧 30만 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까지 40년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40년의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40년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미래 40년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저와 광명시 공직자들은 더욱 성찰하고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행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시민과 함께는 대표도시 광명시가 되도록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지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명받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호 기자님. 예. 지금 현재 인천 2호선 연장선에서 광명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연장하고 관련하여 박승원 시장님과 그 지자체, 관계된 지자체 시장님, 제 차량이 또 지역의 주시장들과 자연한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래력 연장에 관한 논의가 얼마큼 진행되는지와 또한 2호선 연장과 관련 광명시의 입장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날 논의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인천 2호선을 신림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논의했고요. 인천 2호선을 신림역까지 연결하는 것은 광명시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이 신림역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지자체, 그러니까 인천 그리고 시흥, 광명, 구로, 관악, 금천까지 포함되죠. 해당 지자체가 함께 중심이 돼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것이 저희가 결의한 내용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변경은 시흥의 문종목 국회의원이 제안을 좀 하셔서 해당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은 이게 4차 구토망 철도 계획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BC가 부족한 원인으로 됐는데요. 근데 신림역까지 연장을 하고 또 3기 신도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BC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이미 용역을 하면 또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자고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안양시에서 KTX 광명역으로 해서 박달동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각 지자체 간의 입장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그날 함께 참여했고요. 광명시는 찬성하고 그것이 광명 시민한테 훨씬 유익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주 기자님, 차장님. 예, 경기일보 김영주 기자입니다. 시장님 먼저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자회견문에는 없지만 그 취임 당시 그 1호 공약으로 이제 제시하셨던 그 서울시 근로청소년 복지관을 이제 광명 시민의 품으로 이제 되돌리겠다라고 이제 그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어떤 그 실행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것을 이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 사장과 만나서 1차적으로 협의를 좀 한 것은요. 일단 현재 있는 그 축구장을 저희 광명시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무상 사용 쪽으로 현재 구두로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 구체적인 협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광명 시민운동장이 이제 공사 중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축구장은 그대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현재 협의해서 거의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캠코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캠코도 이것을 이제 빨리 진행하고 싶은 의혹이 있고, 그는 저희 시하고 의혹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는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곳에 아파트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뉴딜 사업과 관련된 기후 에너지 허브 센터나 청년 창업 혁신 센터나 이런 정부의 이제 관련된 그 사업들을 추진할 때 이쪽에 공공기관들이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캠코도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인 상태이고요. 최종적인 그 기재부와 서울시와의 이제 땅 교환 문제는 다 협의가 됐는데 최종 사인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인했어요? 7월 1일로 7월 1일 날 그저께는 7월 1일 소유권이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재부와 캠코와 저희 광명시와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소 늦어진 부분은 이게 서울시 땅이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두 차례 서울시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잠실에 서울시 그 잠실에 기재부 땅하고 교환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재부하고 캠코하고 논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히려 속도를 내는 측면보다는 서울시보다는 기재부하고 논의가 훨씬 속도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하게 이 사업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장성윤 국장님. 광명지역신문 장성민입니다. 그 최근에 그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이제 제2경인선을 그 만드는 과정에 이제 구로 차량 기지를 논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쨌든 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획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광명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그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뭐 서명운동을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광명시의 그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어쨌든 신도시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이쪽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질 거고 그 인구들이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통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광명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2경인선은 인천 청학동에서 노은사역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거기에 문서상으로 뭐 구로 차량 기지를 전제로 한다 이런 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노은사역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발표한 거 알고 있고, 저희 시의 입장은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KDI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와 협의하러 오면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합의를 모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KDI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공개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와 KDI는 저희 시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다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좀 알고 있고요. 구로 차량 기지, 구로 차량 기지가 3기 신도시 지역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여부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KDI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대로 공고하고 시민들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거고요.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 시민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KTX 학원역에서 가칭 학원역에서 신도림역 GTX 비노선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은 이미 국토부가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 안에 BRT 노선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국토부가 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안양천의 교량을 최대한 2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새로 이곳에 유입된 인구들이 서울 지역에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향후에 국토부가 이 논의를 진행할 때 서울시를 참여시켜서 이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LH와 국토부에도 저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함께 관철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철 학원역에서 GTX 비노선까지 연결하는 것 외에 서울 광명고속도로 그리고 신안산선, 월급 판교선 이런 것들이 좀 다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역교통망 전체 체계로 봐가면서 국토부도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일단요. 네. 저희가 일단 현장에서 한 분 정도 더 받아보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 영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말씀 나누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파이낸셜 뉴스 강근주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안양천 백리길을 조성해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사회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 8개 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거의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번쯤 거론이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천 중에서 광명 구간이 상당히 걷기 좋은 길 명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영도 문학비도 있고 친환경 공간이 돼 있고 그리고 야간 관광도 좋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끼리 왔던 사람들이 지역 경제 골목 상권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광명, 안양, 군포, 의왕, 서울은 구로금천, 양천, 영등포 이렇게 4개가 안양천 유역에 8개 지자체가 있는데 5월 달에 저희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 협약식 내용은 안양천을 명소화, 고도화하자라고 하는 협약식을 그날 했고요. 그것은 구로구청과 광명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날 이제 그 의견이 좀 나온 것이 5년 후에 국가 정원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자 이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협의체 수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8개 지자체가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고
함께 이제 그 진행해 나가기로 했는데 1단계는 국가정원 되기 전에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돼서 3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해서 3년을 운영해야 국가정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 지자체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3년 동안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은 서울시에 있는 자치단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5년 후에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건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제 민선 7기가 1년밖에 남지 않고 구로구청장님이 3선으로 끝나셔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민선 8기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은 이제 그런 절차를 모아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권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저희가 새롭게 기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분이 의견을 주신 것은 상권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친환경 정원에 대한 방점을 찍어서 관광객을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제 생각은 이 부분과 관련된 좀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의 용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에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진태 국장님. 광명시장 박승원 하면은 그 소처럼 열심히 묵묵히 지금 일을 열심히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는 과연 광명 동굴 평화공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양천을 개발해서 서울 청계천 모양 그렇게 아름다운 광명으로 만들 것인지.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신 남은 재임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차기 8기 때 그 후보로 다시 등록하실 건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광명 동굴 평화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만큼, 크기가 얼마만큼이며, 그 쉽게 말하면 용인의 에버랜드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 것이며, 이제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으신지 그 규모하고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정기성 부장님께서 그냥 잘 이렇게 예쁘게 상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새로운 상상력을 그곳에 담자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이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수탈의 장소였던 동굴을 새롭게 좀 평화의 동굴로 바꿔가면서 이미지를 바꿔야 세계적 관광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17만 평이 개발될 때 공원 조성을 하는데 동굴과 인접한 지역에 공원 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화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해놓은 상태고, 근데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KTX 광명역부터 동굴까지 광명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면 평화의 아지트가 있고 평화 도시로서의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요. 이것은 뭐 민선 8기 9기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가 미래 100년을 꿈꾸고 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새로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현 쓰레기 소각장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럼 그것을 현재 상태로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면 그 평화의 주제로 함께 하게 되면 평화 전시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인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제로 해서 통일을 이뤘던 독일의 이야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때가 되면 광명시 평화센터가 그곳에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세계의 많은 평화 활동가들이 그곳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곳에서 평화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평화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평화 포럼이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의 평화를 주제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용역사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선 7기 8기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도시 100년을 꿈꾸고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되게 이상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문화 창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하나의 도시의 어떤 컨텐츠를 가져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용역사한테 그렇게 부탁해서 그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동물원이나 식물원 아니면 먹거리 그 포함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8기 때 후보로 등록할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아직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좀 질문을 오래 기다리신 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들으신 분, 영상에서 한두 분 질문을 받고 한번 시간 관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들으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나? 네, 손 들어주셨네요. 예. 인디 포커스인가요? 예. 김은혜 기자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마이크가 안 돼요? 예, 마이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따 그러면 다시 되면 확인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예, 풀러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예, 뒤에 한빛방송 김성훈 기자님 같으신데요. 네, 한빛방송 김성원 기자입니다. 시장님 취임 3주년 축하드리고요. 모든 질문들 다른 기자분들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원론적인 질문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3년 돌아보시면서 이 사업은 정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참 잘했다라는 사업이 있으신지 그거 하나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나서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그런 질문을 잘 답변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안양천을 좀 속도 있게 빨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안양천을 잘 하는 데는 저희 광명하고 최근에 구로가 좀 이렇게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천구도 하긴 했는데 체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근데 구로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체육시설을 빼겠대요. 예전에는 체육시설 많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서 체육시설을 빼고 꽃과 나무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원칙을 끝까지 좀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체육시설 계속 요청하고 하긴 하는데 그 원칙을 지켜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좀 방향에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안양천의 명소와 고도화 사업도 이제 광명과 구로가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힘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지자체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큰 동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길게 내다보고 잘 안양천 목감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그러면 저기 영상 쪽에 아까 연결이 안 되는데요. 김은혜 인디포커스 국장님 연결을 좀 시켜주십시오. 김은혜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네. 우리 시장님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요. 차를 잠깐 세워놓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임기 동안에 예. 꼭 내가 이것만큼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사업이
사업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운전 잠깐 멈추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남은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하신 건가요? 네. 네.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예,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시나요? 네. 그 서두의 이야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건물 하나 짓는데 8년 걸려요. 8년. 제가 저기 세빛공원에 그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공약했잖아요. 아직도 국토부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냐 그랬더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언제 완공되냐 그랬더니 2026년에 완공되는 걸로 저한테 그렇게 보고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게,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왜 이걸 꼭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이걸 다 그 심사권을 다 쥐고 해야 되죠? 저는 일을 하면서 계속 제가 자치분권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점점 느끼는 게 정말 많거든요. 건물 하나 짓는데도 8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올해 이것만 하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참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거의 2년 동안은 방향 세우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임기 중에는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생활 SOC 시설입니다. 제가 처음 선거 운동할 때부터 취임 초부터 계속 들었던 것이 시민들의 생활 SOC 시설이었습니다. 문화시설, 뭐 교육시설, 복합시설 이런 것들이 턱없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 시민운동장 주차장만큼 제가 빨리 임기 중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하 주차장만 넣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혼날 것 같았어요. 그거 지하에 주차장 몇 개 넣겠다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시민들 불편하게냐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몇 차례 논의해서 거의 복합 공간도 집어넣고 상판도 축구장처럼 하되 공원을 좀 더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계속 논의해서 내년 당초 계획은 4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11월에 끝난다고 엊그저께 그래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8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제가 임기 중에는 이 시민운동장 주차장을 좀 빨리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 영상에서 한 분만 더 저기 질문 있으신 분 받고요. 다시 저기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신성훈 기자님, 예, 말씀해 주세요. 광명 시민신문 신성훈 기자입니다. 그 평화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광명 동굴이 스타일 장소였는데 그걸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통일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평화 포럼, 뭐 평화 콘서트, 굉장히 평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평화라는 게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평화는 뭐 민주주의, 인권, 뭐 이 모든 가치들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통일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근데 실제로 가장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고, 최근에 미얀마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지구적 운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명의 평화의 아지트를 광명 동굴 주변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교적 큰 금액의 이 학술 용역 중에서는 비교적 금액이 좀 큰데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좀 잘 그려줘라. 그림을 잘 그려주고 1단계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3년 후에 할 수 있는 사업, 5년 후에 할 수 있는 사업, 10년 후에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큰 그림을 잘 그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용역사에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논의해가면서 새로운 좀 도시의 이미지를 하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시민들의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시장님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한두 분 정도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이렇게 시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선생님. 네. 투데이 경제 정창근 기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발로 뛰는 시정 모습 보여주신 거 매우 보기 좋았고요. 자녀 임기 동안도 매진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그 취임 초기에 아동 학대 제로 도시를 표방하시면서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그 아동 학대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근 지자체 인구수 대비로 볼 때 2배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광명역사 주변의 주차난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경기 서남부 또는 인천 시민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광명역사인데 주차장이 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의회에서도 광명시는 차량 등록 대수보다 단속 건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물론 그런 면을 해소하고자 시장님께서 뭐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장이라든지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신데요. 그 광명역 주위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취임 초에 제일 먼저 했던 저희 첫 번째 사업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설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그 사례 관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관리해서 이 반복적으로 이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좀 했고요. 뭐 해당 부서에 그리고 그런 경우는 시청 공무원과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와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의 요 아동보호 전문 팀을 하나 신설하기로 해서 이번에 7월달 인사 때 저희가 거기에 인사 배치를 추가로 해서 이 업무를 좀 더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피해 있어야 할 공간들 있잖아요. 급학할 때 그 공간이 광명이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광역 단위에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늘려 나가는 것을 좀 이렇게 경기도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비주차장 준거 807대 증가? 예. 그 KTX 광명역의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그 주차장 증설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807대가 늘어난다 이렇게 저한테 쪽지 준 건데 저는 이 관점보다 도시 계획을 할 때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그 주차 공간을 기부 찬합 형태로 개발하는 시행사 측에서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LH에서. 사실은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면 이 역세권도 그렇고요. 뭐 이쪽에 뭐죠? 기존에 여기 그 바밀마을 한주만 할 때도 그렇고 주차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KTX 광명역 주변에도 주차 공간이 없는데 LH가 그걸 다 팔아먹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그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 팔면은 1층에만 주차해 놓고 나머지는 식당을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지자체에 비싸게 팔아먹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LH가 지자체 기부 체납을 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 줬습니다. 법을 좀 고쳐달라고 양기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향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책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짓는다? 이게 저는 과연 맞는 행정인지 늘 제 자신한테 늘 묻거든요. 대답을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현재 아직 그 철도역 주변에 그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철도공사 원래 그 자리에 지금 뭐죠? 그 이제 호텔도 짓고 뭐 숙박시설 짓고 컨벤션 짓는 걸 계획들이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진행할 때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주차장을 또 확대하도록 하고요. 기존 상업지역 중에서 지금 LH가 갖고 있는 나머지 땅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그거 LH가 진행할 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주차 공간 좀 더 내놓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말씀하실 분 계시죠? 예, 저기 아시아 투데이인가요? 예. 예. 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놓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 그 시 자료를 보면 시민 대다수가 그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 시민 의견들이 대다수가 시민 의견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생학습 그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 시기와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1안, 2안, 3안 했는데 3안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빨리 거친 이후에 통과가 되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플로에서 더 이상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이상으로 박승원 광명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민선 7기 3주년이 지났는데요. 기자회견 끝났으니까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빨리 변했다,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이 변했는데 그 변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세력이 있고 그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 또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 판단에 이게 가장 늦게 변하는 세력이 아마 정치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은 원래 빠르게 변하니까 가장 늦게 변하는 것이 정치권이다. 그다음에 그럼 어디가 늦게 변할 것 같냐? 이런 거 고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거든요. 젊은 층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지점의 핵심적인 것은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른들은 사회적 연대의 힘이 조금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층들은 사회적 연대의 힘이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들에게 사회적 연대의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생각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래 사회를 함께 가야 할 부분들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는 실제로 자치분권이나 평생학습이나 기후에너지나 사회적 경제나 이 영역들이 결국엔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 영역들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는 더 양극화가 심화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건물을 좀 그야말로 삐까뻔쩍하게 빨리 짓고 도시계획을 빨리 진행하고 이게 과연 최우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나 한 이 택지지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목표가 2031년이잖아요. 2031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32년에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지만 주차장 시설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것, 문화복합시설 하나라도 더 짓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 그 구조에 들어가져 있어야 그 도시의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거든요. 제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구름산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님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가 다 사야 됩니다.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부지 확보해서 이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해놔야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384만 평의 저 땅에 지금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시대가 막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바뀌네. 다 그려놓으면 그 시대에 가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유보지 땅도 남겨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의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당신 뭐 했어? 왜 그거 빨리 안 했어?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가장 빨리 흔들리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을 뒤에서 발목 잡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좀 그 생각으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고민하게 돼서 그냥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제목이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선배님께 저의 작은 의견 던져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